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세상 행복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향후 삶의 질과 투자 지형을 바꿀 대전환의 현장, 목동 재건축 전반과 그 이면에 감춰진 수많은 스토리, 그리고 6.27 대책 이후 격변한 부동산 정책 판도를 세세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 현장 목소리와 사례, 그리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심층적으로 제공합니다. 목동, 마을을 달구는 재건축 열풍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 목동 신시가지 곳곳을 다니다 보면 방범초소 앞, 공원 정자, 부동산 중개소마다 가장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가 재건축입니다. 주민 인터뷰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목동 10단지 25년차 거주자입니다. 목동이 이제 새로운 도시로 바뀐다는 기대감이 커요. 하지만 재건축이란 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층수, 공원 위치, 분담금 주민들끼리도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래량이 꽤 있었는데 6.27 대책 이후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문의는 많은데 대출이 막히니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고 급매물만 늘었습니다. 각 단지별 재건축 현주소와 생생한 사례. 목동 신시가지 10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릅니다. 올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21일 정비계획안을 공개했죠. 최고 40층, 4,045가구 계획이고 실제로 96제곱미터, 약 29평 아파트가 반년 사이에 14억 원에서 16억 원 이상으로 시세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배치나 층수 제한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이견이 첨예해져 설명회 분위기가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10단지 주민 김씨는 동마다 생각이 다르고 조합이 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만이 커요. 누군 투자이고 누군 평생 살 보금자리라 입장이 정말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6단지는 49층, 15개 동 2173가구로 신속통합기획을 따르며 도드라진 속도를 보입니다. 단지 주변 공공시설과 보행녹지 네트워크 강화 등 서울시 지침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데요. 단지별로 세대수와 용적률, 층수, 할인 분양 방식 때문에 젊은 부부, 시니어층 기대치도 달라 설득이 쉽지 않아요. 라는 현장 조합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학 박사의 실전 분석, 신도시 재건축 소송 전문 변호사 정세훈의 시각. 재건축 최대 리스크는 조합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에요. 각 단지마다 재건축 타당성 조사, 안전진단 기준, 정비 계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단계에서 소송이 반복됩니다. 특히 분담금 산정과 상가 전용 면적별 이해관계 충돌, 사업비 집행 투명성 문제로 실제 사업 중단 소송이 종종 벌어집니다. 실제 사건 예시. 목동 일대 한 단지에서는 지난해 조합 임원이 허위 예산 공개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이 주민총회 절차가 부적법했다며 사업 진행 중단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분담금 계산, 이전 등기 절차까지 변호사 자문 없이 조합 집행부만 진행하시면 반드시 분쟁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합니다. 도시발전 추진단장 백철호의 기획. 목동처럼 30년 넘은 주거지의 미래는 도시 전체의 개발 방향과 직결됩니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 도로공원 계획 수립, 상업지 허용 여부가 한꺼번에 바뀌죠. 6단지, 10단지, 13단지 등은 이미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양천구가 민간주택 전문가, 건축사, 조경 전문가와 워크숍을 매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공공기업, 교통 개선, 친환경 고밀 개발 이슈가 목동 재건축의 난이도와 성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건축 세무회계 전문 김계진 회계사.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재건축 세금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대책 이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6.27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출 한도, 실거주 요건 등 세무적 리스크가 커졌으니 반드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급매우 양도세 신고, 누락, 이주비 수령 시 증여세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실전 변화. 강남, 여의도, 목동 주요 아파트 단지마다 대출 활용 거래가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현장 중개사는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호가 10억에서 15억 아파트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급매물이 늘고 일부 단지는 호가 자체가 1억에서 2억씩 하락한 곳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로 투기 수요는 거의 퇴출됐고 고가주택은 일부 10에서 20% 조정 가능성까지 예측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짜 입지 좋은 곳은 안 떨어진다며 매수자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동 13단지, 10단지 일대 일부 평형은 되레 신고가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내 갈등은 같은 주민 서로 셈법이 다릅니다. 설문토론회 설명회 현장 스토리. 공원과 놀이터 배치, 동간 거리, 저층 고층 선호, 관리비 예상 증감 문제 등으로 이사는 꼭 같이 해달라, 상가를 분리해달라, 지하 주차장 규모를 축소해달라 등 세세한 요구가 쏟아집니다. 우리 동은 초등학교를 더 가깝게 지어야 한다, 햇빛 가리는 고층 절대 안 된다 등 한 집거리마다 이해관계가 팽팽합니다. 실제로 조합 설립 동의율 확보에서 지분 작은 구형 평형 소유주민과 신규 분양 노리는 투자자 간 이견이 커서 사업이 1년 이상 미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실거주자와 투자자, 현황과 전략적 대응. 전문가 패널 Q&A. 실거주자분들은 최소한 조합 설립에서 관리 처분 계획 안 확정까지 보유 후에 매도 여부를 다시 검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앞으로 나올 신축, 입주 시점까지 자금 여력, 추가 분담금, 혹시 모를 분쟁까지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시장 흐름이 뒤집힐 수 있으니 본인 위험 역량을 따져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와 도시 가치 변화. 2028년에서 2030년 49층 47,000 가구로 재탄생할 목동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GTX, 고속도로, 지하철, 국회대로, 공원화 등 대규모 사업과 맞물려 목동이 서울 서부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전세 불안, 투자 심리 변동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치권 입장과 추가 정책 변수. 서울시와 양천구는 시장 과열을 막고 정비구역 추진을 일괄로 속도전시키되 공공기여와 교통대책 등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중장기 플랜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의견은 공공임대 비율 확대, 주거 취약계층 보호, 분양과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고려 중입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심층 토론 1부에서 2부는 실거주자 집단, 투자자 집단은 순차 패널 토론 3부에서는 단지별 현장조사 요약 및 카메라 현장 리포트, 드론으로 본 재개발 예정지 촬영 영상, 4부에서는 실제 소송 사례 분석, 정책 변화 지점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5부에서는 전문가 마무리 조언과 시청자 질문으로 답변 라이브와 커뮤니티 연계 등 다채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목동의 재건축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과 가능성, 그리고 6.27 대책 이후 급변한 시장의 현장 변화까지 구체적 사례와 전문가, 시각, 주민 실제 목소리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안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준비, 합리적 협의만이 미래의 안정과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제 목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곧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전체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다채로운 현장 사례와 시청자 여러분이 실제 궁금증에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